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9일 저녁 코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페이코인 PCI를 아주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부터 짚죠. 페이코인은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자는 목표로 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상점에서 코인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결제 순간에 PCI를 원화나 스테이블 코인 즉 USDC로 자동 바꿔서 가게는 익숙한 방식으로 정산을 받게 하는 구조가 핵심이에요. 사용자는 코인으로 결제 경험을 하고 가맹점은 기존 카드, 피지처럼 받는 겁니다. 최근 들어 이 프로젝트가 다시 주목받은 이유는 두 가지 흐름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첫째, 2025년 2월 국내 결제 재개 발표. 코인을 원화로 즉시 바꿔주는 제휴 구조를 통해 한국에서도 다시 결제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둘째, 2025년 6월 USDC 자동전환 결제 로드맵입니다. 결제할 때 PCI를 USDC로 자동 변환한 뒤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정산하겠다는 방향이 공개되면서 국내를 넘어 국제 결제 스토리가 커졌죠. 요약하면 국내 복귀와 해외 확장이라는 두 줄의 뉴스가 함께 나오며 관심과 가격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전체 그림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페이코인은 누구의 프로젝트인가? 발행 주체는 스위스의 페이 프로토콜 AG, 국내 서비스 운영은 다날 핀테크가 맡는 투트랙입니다. 스위스 쪽은 토큰 발행과 해외 규제 대응, 한국 쪽은 앱 페이코인 운영 가맹망 확장 정산 같은 현장 일을 담당합니다. 이 때문에 문서에 스위스 한국 조직 이름이 함께 등장하는데요. 쉽게 말해 스위스는 발행, 해외, 한국은 서비스, 가맹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해결하려 하나요? 전통 결제는 가맹점 수수료가 높고 정산이 느리고 해외 결제 수수료가 특히 비싸다는 게 늘 문제였습니다. 페이코인은 결제 순간에 코인을 법정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상점은 익숙한 방식으로 빨리 정산받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사용자는 앱에서 코인으로 결제 버튼을 누르는 경험을 하고 정산은 기존 카드, 피지처럼 매끄럽게 이어지게 하는 거죠. 차별점은 이 구조를 한국의 대형 가맹망과 해외 스테이블 코인, 카드 네트워크에 동시에 있는 데 있습니다. 기술은 복잡할까요? 페이코인은 자체 레이어 1 블록체인을 밀기보다는 토큰과 결제 인프라, 앱, 피지, 정산 시스템을 결합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체인 성능 지표보다 결제 승인 속도, 가격 데이터, 환율 정산 안정성 같은 오프체인 결제의 품질이 더 중요하게 다뤄져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앱에서 결제하고 PCI를 즉시 원화, USDC로 변환하고 상점은 카드처럼 받으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흐름을 얼마나 빠르고 싸고 안전하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토크노믹스, 수량, 유통은 어떨까요? 과거 문서와 현재 공시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총 발행량과 현재 유통량은 개시 직전에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총량은 약 19억 개 수준, 유통량은 10억 개대로 알려져 있지만 공식 공지거래소 리서치로 최신 수치를 다시 보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왜냐하면 가맹 리워드, 마케팅, 토큰 이동 같은 공급 이벤트가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킹은 결제형 토큰 특성상 필수 기능은 아니고 거래소나 디파이가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 수익률은 플랫폼 공지를 보시면 됩니다. 수요는 결제가 늘 때 커지고 공급은 팀 재단 리워드 물량이 풀릴 때 많아집니다. 따라서 결제 건수, 가맹 확장 소식과 재단 지갑 이동은 꼭 함께 보셔야 합니다. 돈, 거버넌스 측면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시가총액은 가격 곱하기 유통량, 완전 희석 가치, 즉 FDV는 가격 곱하기 총 발행량입니다. 상장 현황은 국내외 거래소마다 다르고 오더북 깊이와 스프레드가 달라서 거래 체감이 거래소별로 확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운영, 재단의 자금, 금고는 가맹, 인센티브, 마케팅, 리워드 같은 실사용 촉진에 쓰입니다.
분기, 월간 보고가 올라오면 집행 내역과 공급 변화를 함께 체크해주세요. 거버넌스는 온체인 투표보다 사업, 제휴 의사결정 비중이 큰 편입니다. 특히 한국에선 규제 이슈가 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잘 굴러가는지는 무엇으로 보나요? 온체인 지표, 활성 주소, 거래 수만 보면 결제 실사용을 다 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건 오프체인에서 일어나는 결제 건수, 가맹점 사용률, 정산 안정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앱 공지, 가맹 확장 발표, 카드, 스테이블 연동 진척 같은 사업 지표가 더 의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국내 결제 재개가 실제 어느 지역, 어떤 상점에서 가능해졌는지, 해외 결제 로드맵이 파일럿으로 정식 론칭으로 넘어갔는지 이 두 가지 진척을 함께 따라가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리스크도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가장 큰 리스크는 정책, 규제입니다. 2023년에 국내 사업자 신고 이슈로 결제가 중단된 경험이 있어 신뢰 회복은 진행형입니다. 둘째는 공급, 토크노믹스 혼선입니다. 과거 자료가 엇갈린 전례가 있어 최신 총량, 유통, 팀, 재단 이동을 항상 재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는 경쟁입니다. 이미 스테이블 코인 자체 결제나 기존 간편 결제 카드가 너무 편리합니다. 페이코인의 차별점이 코인 사용자 경험과 상점 정산의 매끄러움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유지되는지가 관건이에요. 마지막은 보안입니다. 지갑 피싱 브리지 해킹은 업계 공통 위험입니다. 앱 계정 결제 정보 보호, 2단계 인증, 의심 링크 금지는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이제 최근 급등 배경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결제 재개 발표로 다시 쓸 수 있다는 실사용 복귀 기대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USDC 자동전환 결제와 마스터카드 가맹 정산이라는 해외 확장 로드맵이 겹치며 국내와 국제 결제라는 두 축의 내러티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실사용 확대 기대가 붙으면 수요가 늘 수 있다고 보고 거래가 몰리며 단기 가격이 출렁이는 일이 잦습니다. 그러나 실행 속도, 파트너 론칭의 실제 여부가 뒤따라야 지속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뉴스만 보지 말고 실제 론칭, 사용처, 결제 건수를 확인하자.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를 바로 답하겠습니다. 첫째, PCI로 가게에서 바로 계산되나요? 경험은 코인 결제지만 실제 정산은 원화 USDC로 바뀌어 들어갑니다. 사용자는 코인으로 결제 버튼을 누르고 상점은 익숙한 방식으로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둘째, 왜 USDC가 끼어 있죠? 해외 결제망과 연결할 때 가격이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중간 정산 수단으로 쓰면 환율 변동성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토크노믹스는 괜찮나요? 총량 유통 수치는 최신 공시로 꼭 재확인하세요. 마케팅, 가맹 리워드, 팀, 재단 이동이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넷째, 리스크는 뭐가 가장 크죠? 정책, 규제 뉴스, 파트너 론칭 지연, 공급 이벤트, 보안 이슈가 대표 위험입니다. 다섯째, 정보를 어디서 보면 좋나요? 국내 거래소 리서치, 공식 공지, 보도자료, 앱 공지, 카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글로벌 보도를 날짜와 함께 확인하세요. 자, 이제 실전 체크리스트를 내드릴게요. 오늘 기준으로 가격 시총 유통량 거래 대금을 기록하세요. 날짜 출처를 꼭 붙입니다. 국내 결제 재개가 실제로 어느 상점에서 쓰이는지 따라가세요. USDC 자동전환 결제가 파일럿을 거쳐 정식 론칭으로 넘어가는지 확인하세요. 팀, 재단, 지갑 이동, 리워드 방출 공지를 모니터링하세요. 앱 보안 공지 업데이트, 거래소 상장 심사 변화도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2025년을 보는 3가지 시나리오를 조건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국내 결제가 매달 늘고 USDC 자동전환 해외 결제가 실제 론칭되며 가맹이 넓어지고 공급 이벤트가 예측 가능하게 관리됩니다.
기준 시나리오는 국내 결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해외 로드맵이 단계적으로 진척되면 공급도 큰 이변 없이 흘러가는 그림입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정책 리스크 재점화, 파트너 론칭 지연, 공급 압력 확대 보완 이슈가 겹치며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숫자 예측보다 무엇이 수요를 늘리고 무엇이 공급을 늘리는지, 그리고 정책 보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건으로 이해해 주세요.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실사용 내러티브가 있고 국내 복귀와 해외 확장이라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국내 사용자 기반과 오프체인 마케팅 경험도 강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정책 규제에 민감하고 총량, 유통량 혼선 같은 토크노믹스 이슈가 과거에 있었으며 경쟁은 기존 간편결제 카드, 스테이블코인 직결제로 매우 치열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뉴스만 보지 말고 실행을 보자. 오늘의 발표가 다음 달의 사용처, 내분기의 결제 건수, 연말의 정산 안정성으로 이어지는지 차근차근 확인하면 됩니다. 이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입니다. 투자는 각자의 책임입니다. 항상 최신 공지, 공식 자료, 거래소 리서치, 앱 업데이트를 날짜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페이코인, PCI 코인 결제를 상점에 익숙한 정산으로 연결하려는 실사용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의 데이터와 원칙 위에서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도 혹시 페이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기억해 주세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세요. 지금 구독하고 인베스트 베터, 라이브 베터. 이 내용을 마음으로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입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들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